비 오는 날 한 노인이 시청 민원실 문을 열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손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던 걸까요? 그날 아무 말 없이 떠난 노인의 뒷모습이 누군가의 휴대폰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단 며칠 만에 그 영상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노인은 누구였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뒤바꿔 놓았을까요? 누군가는 그를 거지라 불렀지만 세상은 곧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시장까지 무릎을 꿇게 만든 그 이유. 그건 단 하나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이 세상을 바꾼 아주 조용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화요일 오전 10시 시청 민원실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허름한 회색 점퍼에 낡은 검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노인이 한 손에는 누런 봉투를, 다른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의지하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82세 김철수 씨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떨리는 손끝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젖은 신발로 바닥에 물자국을 남기며 조심스럽게 접수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인 28세 박미영 씨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노인의 옷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와 초라한 차림새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원 접수는 저쪽 3번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박미영 씨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손가락으로 다른 창구를 가리켰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없이 품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에는 볼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독거노인 쉼터 부지 허가 신청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 씨는 그 글씨를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토지 관련 업무 창구가 아니에요. 3번으로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에서 대기하던 민원인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저런 거지 같은 사람이 왜 여기 와요? 40대 여성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옷도 언제 빨았는지 모르겠네요. 50대 남성이 코를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숙자가 시청을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30대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내보내세요. 우리가 세금 내서 이런 사람들 상대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민원인이 거들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품에 넣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박미영 씨는 다음 민원인을 부르며 김철수 씨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31번 분 창구로 오세요. 김철수 씨는 말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젖은 옷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만들어내는 소리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서는 그의 뒤로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노인분들도 좀 체면을 지키셔야 하는데. 나이 먹었다고 다 존경받을 생각하면 안 되지. 그날 김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시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쫓던 빗물 속에는 오래된 결심 하나가 녹아 있었고 그 결심은 앞으로 이 도시 전체를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그 초라한 노인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남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민원실을 떠난 후 박미영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민원인을 상대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창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천지 차이로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한편 김철수 씨는 민원실 복도 끝 플라스틱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오랜 세월이 배어든 냄새가 그 주변에 맴돌았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하나같이 그를 힐끗거리며 코를 막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진짜 냄새 지독하네요. 젊은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노인분들도 좀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야 하는데. 다른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저런 분들이 시청에 오시면 다른 민원인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말들이 작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김철수 씨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욱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도 한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세 시민 기자이자 유튜버인 이정훈 씨였습니다. 그는 원래 다른 민원 때문에 시청에 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인 한 분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잖아. 이정훈 씨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을 배려해서 직접적으로 찍지는 않고 주변 상황과 직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 씨가 다른 민원인과 대화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 지나가는 직원들이 김철수 씨를 보며 코를 막는 모습, 민원인들이 자리를 피하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불쌍해 보이시네요. 이정훈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김철수 씨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김철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번 창구로 가시라고요. 하지만 이 서류, 할아버지, 지금 다른 분 상담 중이에요. 좀 기다려주세요. 박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민원인들이 또다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 왜 자꾸 와요? 여기가 놀이터예요? 냄새 때문에 못 있겠어요.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걸 참아야 해요? 김철수 씨의 어깨가 더욱 구부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이며 뒤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훈 씨는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김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뒤돌아서며 보여준 쓸쓸한 뒷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해. 이정훈 씨는 촬영을 멈추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철수 씨가 시청을 완전히 떠난 후에도 민원실의 분위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고 민원인들도 각자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씨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방금 촬영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어. 이정훈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곧 전국을 뒤흔들 파문의 시작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이정훈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시청에서 냄새 난다고 노인을 차별 대우한 공무원들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은 5분 30초 길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 봉투를 내밀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코를 막으며 그를 외면하는 직원들,
그리고 노골적으로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민원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김철수 씨가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며 뒤돌아서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어깨와 떨리는 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시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한 노인분이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려 했지만 외모와 냄새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업로드 후 30분 만에 조회수는 1000회를 넘었습니다. 1시간 후에는 5000회, 3시간 후에는 3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밤새 영상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 부끄럽습니다. 저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공무원들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시장은 뭐 하고 있나요? 당장 사과하세요. 저런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새벽 3시경 조회수는 5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영상은 각종 SNS로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공유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때부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KBC 뉴스에서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시청 직원들의 노인 차별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노인이 민원을 제기하려 했지만 외모를 이유로 냉대받는 모습이 담겨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MBN, 채널어, JT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연이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모두 이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시청 전화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실입니다. 아니 시장은 뭐 하고 있어요? 저 영상 봤어요? 그런 차별이 어떻게 가능해요? 당장 해명하세요. 민원실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시청에 무슨 일이신지요? 저 할아버지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공무원들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항해 글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하루에 10개 정도 올라오던 게시글이 이날 하루 만에 500개를 넘어섰습니다. 오후 2시 시장 강민호 씨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영상을 확인했으며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사만 하겠다고요? 당장 책임자 처벌하세요.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날 저녁 조회수는 3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댓글 수는 5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저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나이 들고 초라한 모습이라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당해야 하나요? 하지만 이 모든 관심과 분노 속에서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왜 시청에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 그의 이름도 신분도 그가 가져온 서류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슬픈 뒷모습과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까지 화내지 않았던 모습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누구실까요? 무슨 일로 시청에 오신 걸까요?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 이 사건은 더욱 충격적인 반전을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이틀째 되는 날 한 기자가 김철수 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BC 탐사보도팀의 베테랑 기자 최선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2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특종을 터뜨린 실력자였습니다. 시청 CCTV와 주변 상가의 방범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김철수 씨가 타고 온 낡은 택시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를 찾아가 인터뷰한 최선영 기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요? 매번 국민대학교 앞에서 타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근처에 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국민대학교 총무과에 문의한 결과 김철수 씨는 30년간 그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퇴직 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따뜻한 세상 복지재단을 설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선영 기자는 서둘러 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딩 2층에 자리한 재단 사무실에서 그녀는 더욱 놀라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김철수 이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재단 직원 박지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소년 소녀가장 127명을 후원하셨고 독거노인 89분께 생활비를 지원해 오셨어요. 벽면에는 김철수 씨가 받은 수십 개의 감사장과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각종 사회복지단체로부터 받은 공로상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사장님은 평상시에도 정말 소박하게 사시거든요. 좋은 옷 하나 사입지도 않으시고 비싼 음식도 드시지 않으세요. 모든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시죠. 박지은 씨는 김철수 씨가 시청에 간 이유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무료 노인 쉼터 때문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지 허가를 받으러 가신 거였어요. 최선영 기자는 즉시 이 내용을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시청에서 냄새난다고 쫓겨난 할아버지의 정체. 30년간 전 재산 기부한 전직 대학 교수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이런 분을 냄새난다고 쫓아내다니. 우리 사회의 진짜 영웅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청에는 더욱 많은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시장 강민호 씨는 급하게 국장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했어. 시장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완전히 끝장나겠어. 시장님, 일단 해당 직원들을 징계부터. 징계로 되는 문제야? 지금 전국이 우리를 욕하고 있다고. 강민호 시장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명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반성보다는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할아버지 집 주소 알아내.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할 거야. 한편 김철수 씨의 집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앞에서 그들은 김철수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선생님, 시청에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시장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김철수 씨는 잠시 당황스러워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죠. 기자들은 그의 너그러운 반응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으셨나요? 김철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시선들에는 익숙해요. 그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고 자신보다는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더욱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김철수 씨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런 분이 계셨다니. 우리가 몰라 배웠습니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을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실에서는 다급하게 대책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강민호 시장은 이제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할아버지 댁에 가자. 언론 앞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해. 그리고 그 다음 날 전국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KBC 방송국의 촬영팀이 김철수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40대 베테랑 기자 최선영 씨와 카메라맨 음향 기사가 함께였습니다. 낡은 벽돌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박하지만 정돈된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가꾼 듯한 작은 채소밭과 몇 그루의 감나무가 집 주인의 성격을 말해주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촬영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TV도 오래된 브라운관이었고 소파도 20년은 넘어 보이는 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벽면 가득히 걸린 것들이 이 집의 진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장, 국무총리 표창장, 교육부 장관 표창장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감사장이 수십 개나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30년간의 교수 재직 기념품들과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선생님의 삶이군요. 최선영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차를 끓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과분한 것들입니다.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영 기자는 신중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시청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김철수 씨는 잠시 찻잔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는 제가 그저 냄새나는 거지로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화를 낸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김철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던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김철수 씨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삭바느질로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그때 저희 집에도 늘 특유의 냄새가 났었지요. 제대로 빨지 못한 옷들, 좁은 방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신 적이 있어요. 너 좀 씻고 와라, 냄새가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화가 났는지. 최선영 기자와 촬영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갔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난한 아이들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청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신 건가요?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직원들도 저처럼 가난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그 초라함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하지만 선생님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질문에 김철수 씨는 잠시 웃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지 아세요? 좋은 옷을 사면 그 돈으로 한 아이를 더 도울 수 있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할머니 한 분의 한 달 생활비가 나가요. 그는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지난해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재산이에요.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제가 받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카메라는 그 사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김철수 씨를 둘러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청에 무엇 때문에 가신 건가요? 독거노인 쉼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외로워하시거든요.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도 체크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김철수 씨는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최선영 기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장이 사과하러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철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분도 어려운 입장일 테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모든 시민을 공평하게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최선영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전국이 또 한 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특히 그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존경과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런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몰라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장 강민호 씨가 직접 김철수 씨를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벌어질 그 만남은 또 다른 반전을 가져올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시장 강민호 씨의 승용차가 김철수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방송사 중계차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시장은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3세의 그는 20년간 정치를 해왔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강민호 시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원들과 함께 김철수 씨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시장 강민호입니다. 찾아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차분했습니다. 아, 시장님이 직접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김철수 씨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시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장면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시민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당황스러워하며 급히 강민호 시장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강민호 시장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는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마침내 시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민호 시장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모든 시민을 똑같이 대해주시면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깔끔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이 말에 강민호 시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감동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김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독거노인 쉼터건은 어떻게 될까요? 강민호 시장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장 허가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에서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땅도 제공하고 건축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김철수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강민호 시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시 명예시민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김철수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쉼터만 만들 수 있으면 충분해요. 이때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박수가 점점 커져서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장 같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SNS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저거 다 정치쇼 아니야? 선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 진심이면 애초에 왜 그랬어? 강민호 시장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실로 돌아온 강민호 시장은 비서들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독거노인 쉼터건부터 최우선으로 처리해. 그리고 시청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시장님 예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실행만 해. 비서들은 시장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선거와 정치적 이익만 챙기던 시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시장의 사과 장면이 방송되자 시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진심 같다,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정치쇼, 선거용 퍼포먼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시장님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청이 정말 변화하는지예요. 그것만 지켜보면 됩니다. 그의 말처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예상보다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사과 사건 이후 강민호 시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시청 전 직원이 참석한 긴급 조회가 열렸습니다. 강민호 시장은 단상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시민을 공평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해온 총무과장 박정식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쇼를 하더니. 민원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사건의 당사자였던 박미영 씨는 이미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만 희생양이 되는 거네. 그녀는 동료들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시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즉시 친절 민원실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민원실 직원들에게 일주일간의 집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외부에서 서비스 전문가를 초청해서 시민 중심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교육 첫날 50대 여성 강사 이미숙 씨가 교육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교육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이런 거 하네. 어차피 며칠 지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 하지만 이미숙 강사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재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영 씨, 앞으로 나와서 민원인 역할을 해보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일부러 냄새나는 옷을 입고 더러운 모습으로 꾸며보세요. 박미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해야 하죠? 김철수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예요. 결국 박미영 씨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도 일부러 지저분하게 만든 채로 민원 창구에 섰습니다. 다른 직원이 창구 직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직원이 박미영 씨를 보고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민원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 순간 박미영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동료였던 사람조차 자신의 외모가 초라해지니까 완전히 다르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박미영 씨는 그제야 김철수 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고참 직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인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 너무 친절하게 하면 온갖 이상한 사람들 다 몰려올 거야. 이런 저항에 맞서 강민호 시장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민원실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직원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직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시민들이 우리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공무원 노조에서도 항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일방적인 조치는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어요. 공무원들도 경쟁하며 일해야죠. 세 번째로 강민호 시장은 어르신 우대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어르신 우대의 날로 정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별도의 창구에서 더욱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시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온 것이 아니라 평소 입던 낡은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선 김철수 씨를 본 직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미영 씨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독거노인 쉼터 허가 건으로 왔습니다. 아, 네. 시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하셨어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미영 씨는 김철수 씨를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차도 준비되어 있었고 편안한 의자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김철수 씨가 감탄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어르신.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박미영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한 달 후 시청의 변화는 확실해졌습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민원실 서비스 만족도가 30%나 상승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제도를 도입해보자. 시민 중심 행정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친절하게 하던 직원들이 점점 진심으로 시민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친절하게 대하니까 민원인들도 우리를 더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며 일했는데 요즘은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김철수 씨는 이런 변화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거면 됐습니다. 시청의 현관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렸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표어는 한 노인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상징이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김철수 씨의 꿈이었던 따뜻한 동네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에서 제공한 200평 규모의 건물에는 식당, 건강관리실, 휴게실, 작은 도서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아침 김철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쉼터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조용한 공간에서 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전 10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가 가장 기다렸던 손님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씩 쉼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83세 박순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가 그 쉼터인가요? 박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김철수 씨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돈 안 내도 되나요? 네, 완전 무료입니다. 식사도 무료, 건강검진도 무료예요. 박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쉼터 식당에는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이야, 이렇게 맛있는 밥을 언제 먹어봤나? 78세 최기철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랑은 정말 다르네요. 박순자 할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김철수 씨는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 선생, 정말 고마워요. 이런 곳을 만들어주시다니.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과 같은 처지가 될 테니까요. 식사 후에는 건강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로 나온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르신들의 혈압, 혈당을 체크해드렸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 드시고 계세요? 약값이 비싸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무료로 약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김철수 씨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쉼터를 찾았습니다. 6개월 전 김철수 씨를 차별했던 시청 직원 박미영 씨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미영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미영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요. 김철수 씨는 놀랐습니다. 자원봉사요? 네. 그때 일 이후로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선생님께 진짜 죄송했고 뭔가 갚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갚을 게 뭐 있어요? 미영 씨도 그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죠. 김철수 씨는 박미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일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박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세요? 물론이죠.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박미영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미영아, 우리 손자 같은 아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박순자 할머니가 박미영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쉼터에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은 시민들이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후 쉼터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김철수 씨는 쉼터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쉼터 안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네요. 자원봉사를 온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해요. 처음에 시청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김철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속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좋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원망하고 화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거든요. 그때 박미영 씨가 쉼터에서 나와 김철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르신들이 선생님을 찾으세요. 그래요? 뭐 때문에요? 오늘 새로 오신 할아버지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김철수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해질 무렵 쉼터를 둘러싼 하늘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82세 노인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이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